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이 큰 덩치, 당당한 존재감, 덩치 큰 미국 사람 보는 듯 하죠. 캐딜락의 SUV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X4, X5, X6로 이어지는 캐딜락의 소형, 중형, 대형 SUV들을 뛰어넘는 초대형 풀사이즈 SUV로서 당당한 존재감 과시하고 있죠. 길이가 5.3m를 넘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2m를 넘죠. 2060mm, 높이는 1945mm에 달하는 당당한 존재감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룸 안에 들어가 있는 V8 6.2L 가솔린 엔진인데요. 직분사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이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 미터의 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죠. 판매 가격 1억 5,357만원. 어떻습니까? 좀 비싸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가격 캐딜락이라는 브랜드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일 수가 있겠죠.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딜락의 최고의 SUV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가격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일 테죠.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하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실내 살펴보시죠. 아주 어마무시하게 넓죠. 몸을 기울여도 조수석 차창 쪽으로 손이 닿지 않습니다. 상당히 넓은 실내 확보하고 있는데요. 모두 두 개 트림이 있죠. 판매 가격 1억 5,357만원인데 두 개 트림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시승하는 2차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이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이 따로 있죠. 98년에 1세대 모델이 나왔고 지금 이 모델은 5세대 모델이죠. 4세대 모델이 나온 이후에 7년 만에 풀체인지 된 모델입니다. 나무와 가죽, 그리고 금속 재질들, 이 옆에 보면 패브릭 소재도 사용을 했고요. 이런 소재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석 앞에 들어와 있는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 LG에서 만든 38인치 OLED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상당히 운전석을 중심으로 딱 넓게 펼쳐져서 일단 그래픽이 깔끔하고요. 폰트도 상당히 깨끗하고 큼직큼직해서 보기에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4K 화질을 가진 TV보다 2배 이상 화질이 좋다고 하네요. 모두 언뜻 보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 것 같은데 왼쪽에 조그만 조각 모니터가 한 부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뉘고요. 자, 이 왼쪽 모니터를 보면 트립 1, 트립 2, 모니터 아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는 계기판, 게이지, 지도를 볼지 혹은 AR 카메라를 증강현실을 적용한 카메라를 사용을 할지 나이트 비전을 볼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오토 EWD죠. 후륜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4H, 그리고 4L 오프로드 주행, 차체 높이,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차체 높이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차체를 이렇게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할 수가 있고,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FM 97.3, 알겠습니다. FM 97.3의 채널을 맞춥니다. 교대역으로 길 안내,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계속 진행하기 전에 주소, 관심 지점, 교차로 또는 연락처라고 말씀하십시오.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9길 6,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9길 6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경로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실내 온도 19도.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음성 명령 사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대화 강화 모드가 켜져 있다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뒷좌석에 있는 탑승객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의 이 가운데 부분 모니터 한번 보시죠. 홈 화면, 오디오, 내비게이션, 전화, 차량 정보, 뒷좌석 실내 온도 조절,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이 가능하고요. 무드 조명, 자동 주차 보조 장치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죠. 이런 컬러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연결을 해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가 바뀌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메라 버드 뷰가 가능하죠. 일반, 와이드, 오버헤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리고 측면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레일러 연결할 때 히치를 보면서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가 있을 테고요. 차의 진행 방향도 보면서 혹은 안 보면서 가이드라인을 활성화시킬지 비활성화시킬지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모드에서도 그렇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트레일러 연결할 때 확실히 수월하겠죠.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곳곳에 모두 36개의 스피커 배치하고 있어서요, 아주 입체감 짱짱한 소리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야, 소리 볼륨 좀 키웠더니 아주 룸미러가 떨립니다. 이 스피커의 울림이 이 차창, 룸미러, 그리고 몸으로도 직접 전해지고요. 상당히 입체감이 있는, 그리고 디테일이 강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음질,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mp3 파일로 듣는 음질이 그렇게 최고 수준의 음질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무손실 음원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수준, 좋은 입체감이 훨씬 더 살아있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최고 수준의 오디오 이 차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 정보, 자, 엔진 오일 49% 남았고요. 타이어 공기압, 연비, 평균 연비 4.1, 아이고 이렇게 연비는 최고 연비는 10.9였고요. 평균 속도, 타이머, 차량 정보, 앞뒤 기울기, 좌우 기울기, 자, 조향각, 좌우 기울기 이런 부분들 알 수가 있겠고, 엔진 작동 시간, 공회전 시간, 배터리 전압, 엔진 오일 압력, 냉각수 온도, 변속구 오일 온도, 에어 필터 수명, 브레이크 패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과 ESC 주행 안정 장치, 이렇게 차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뒷좌석 온도 조절 시스템, 오토, 싱크, 뒷좌석의 풍량 혹은 온도 조절, 운전석에서도 뒷좌석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설정,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 헤드업 디스플레이 컨텐츠 올라오는 것들,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휴대폰 목록 정도가 들어오네요. 계기판, 레이아웃, AR 카메라, 다음에 지도, 나이트 비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좌측 정보 창에는 이런 중에서 어떤 컨텐츠를 올릴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연비가 뭐 좋을 듯 하고요. 우측 정보창, 예, 내비게이션,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뭐 이런 부분들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이렇게 끌 수가 있고, 터치하면 다시 켤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 화면이 깔끔하죠. OLED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선명한 화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또 스마트폰은 이쪽에 무선 충전 장치에 넣게 되면
딱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무선 충전이 일어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조장치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들 들어와 있습니다. 10단 자동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레버 손에 싹 들어오죠. 한번 당기면 D 상태에서 한 번 더 당기면 L이 됩니다. L 상태에서 수동 변속이 되죠.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D 상태에서는 패드를 통한 수동 변속이 되지 않습니다. 수동 변속을 하려면 L로 변속을 한 뒤에 수동 변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오토홀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리고 엔진 오토 스탑,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버튼들 위에 나란히 들어와 있고, 오디오, 스마트폰, 볼륨, 내비게이션, 자동차 정보, 홈 버튼, 이렇게 인포메이션 모니터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조그 셔틀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USB 포트가 C타입 그리고 2.0 두 개 단자가 들어와 있고요. 센터 콘솔이 아주 넓을 뿐만 아니라 아이스박스 기능이 들어와 있고, 냉기를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요즘처럼 아주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수 이 안에서 꺼내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버헤드 콘솔 이 부분 동작 센서, 실내 동작 센서, 실내에 누가 남아 있으면 동작 센서가 감지해서 알람을 해주겠죠. 스티어링 휠 하나, 둘, 셋, 3.3회전 하죠. 역시 차체 덩치가 큰 만큼 스티어링 휠 락투락 조향비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뒷좌석 잠깐 보시죠. 뒤로 갑니다. 네, 2열입니다. 아주 넓죠. 다리를 꼬고 앉아도 넓은 공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 위로 주먹 세워서 들어가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3개까지 드나들 텐데요. 공간을 재본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캡틴 시트라고 하죠. 좌우 독립형 시트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공간을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넓은 차창이 완전히 다 접히네요. 지붕에도 선루프가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요. 아주 탁 트인 시야 필요하다면 누릴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이 앞에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 사이즈 12.6인치인데요. 터치를 하면 화면이 켜집니다. 자, 이렇게 툭 두 번 터치를 하면 화면이 켜지고요. 비디오, 오디오, 내비게이션들을 볼 수가 있고, USB 연결, HDMI, 미러 캐스트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자, 헤드폰을 통해서 나만의 음악, 나만의 엔터테인먼트를 연결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내비게이션 띄워놓고 진행 방향, 차량 진행 방향 함께 공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들, 그리고 2개의 컵홀더 슬라이딩 되고요. 그 아래 HDMI 단자, USB 단자, 그리고 220V 전원 사용할 수 있는 소켓 들어와 있습니다. 자, 좌우 분리형 캡틴 시트는 이렇게 등받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슬라이딩, 시트 슬라이딩도 됩니다. 가장 앞으로 하게 되면 이 정도 되는데요. 제일 앞으로 당겨도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꽉 끼게 남죠. 뒷좌석 3열과 공간을 나눠서 쓸 수 있겠다 싶은데요. 자, 2열 공간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3열 잠깐 보시겠습니다. 3열로 가시죠. 자, 3열입니다. 3열도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꽉 차게 들어가죠. 그러면 2열 시트를 제일 뒤로 당겨도 무릎이 앞 시트에 닿지 않습니다. 좁은 데로, 또한 3열 시트가 좀 높죠. 그래서 헤드레스트 위로 시선을 좀 더 멀리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이쪽 좌우로도 차창이 들어와 있어서 시야를 가리지 않고 차창 밖 풍경 감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USB 포트, C타입 USB 포트가 들어와 있네요.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어이쿠야, 2열 시트를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버튼을 누르면 또 3열 시트가 접히죠. 시트는 다시 2열 시트는 이렇게 세워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3열로 좀 더 편하게 드나들 수도 있겠습니다. 3열 머리 위로도 뭐 그렇게 좁지가 않죠. 손바닥 2개 겹치고 혹은 주먹 하나 세워서도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네, 트렁크 잠깐 보시죠. 자, 이 뒷창만 따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뒷 유리창만 따로 열어서 뭐 물건을 수납하거나 급한 거 꺼내거나 할 수가 있겠죠. 혹은 트렁크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요. 트렁크를 열면 아랫부분에 삼각대 정도 들어와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이 밑으로 들어와 있죠. 이 부분에서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이쿠야. 자, 2열 시트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제법 빨리 넘어가는데요. 시트들을 완전히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풀플랫이 되죠. 위에 매트를 깔아서 차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쿠, 이렇게 시트를 2열 시트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네요. 제 가방이 있어서 시트는 또 전동식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열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널널하게 뒷좌석 공간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키킹을 해서 도어를 이렇게 열 수도 있겠습니다. 닫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비 내리는 자유로입니다. 아침 일찍 서둘렀는데 자유로 올라서니까 비가 내리네요. 빗속에 우중시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느낌은 버스를 운전하는 느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고요. 자, 옆에 버스와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밀리지 않습니다. 높이가 거의 버스와 같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크게 낮지 않은 그런 차체의 높이 확인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도로 위를 주행을 할 때 트럭이나 버스 같은 이런 큰 차들에게 크게 주눅들 일이 없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정도로 달리다 보면 덩치에 밀리는 경우들이 좀 있죠. 에스컬레이드는 그럴 일은 없겠다. 이렇게 증강현실을 반영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네요. 대단합니다. 이런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보여준다라는 것,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이 뒷단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OLED 모니터 상당히 깔끔하네요. 자, 지도를 펼쳐 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AR 카메라로, 증강현실 카메라로 보면서 가는 느낌이 확실히 색다릅니다. 어두울 때는 나이트 비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V8 6.2L 엔진을 썼습니다. 대단한 엔진이죠. 요즘 6.2L 대배기량 엔진, 대배기량도 대배기량 정도죠. 양산에서 시판되는 차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기량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V8 6.2L 가솔린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426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배기량에 비해서 오히려 최고 출력은 좀 겸손한 편이라고 할까요? 그 큰 배기량을 가지고 엔진 출력은 426마력 그리고 63.6kgm의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부드럽게 출렁이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 역시 아메리칸 풀사이즈 SUV의 약간 소프트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단단한 느낌은 분명히 아니고요. 서스펜션이 강도의 변화가 큽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다가도
노면 충격을 받거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아주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변화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적용된 서스펜션, 네, 효과겠죠. 자, 시속 100에서 RPM 잠깐 체크를 해봅니다. 패드를 이용해서 시프트 다운을 하는데 시프트 다운이 안 먹습니다. 변속 레버를 다시 내려서 L로 세팅을 해줘야지 수동 변속이 작동을 하네요. 10단 1400, 9, 8, 7, 6, 5, 4, 3, 10단 1400에서 3단 44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속 100km 유지하고 있는데 잔잔한 바람소리 정도 들리고요. 노면 잡소리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의 자세 느낄 수 있고요. 노면의 미세한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 숨길 수가 없죠. 워낙에 차체 높이도 있는 데다가 서스펜션도 그렇게 딱딱한 편이 아니어서요. 자, 시속 90에 맞추고요. 에이다스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 커브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오른쪽 돌죠. 잘 돌아 나갑니다. 자, 차선을 밟거나 가까이 갈 때 진동이 오는데 시트를 통해서 진동이 옵니다. 또 뭐 앞뒤 후진 하거나 주차할 때도 또 장애물이 가까이 오거나 할 때는 시트를 통해서 진동이 오죠. 햅틱 진동 기능을 가진 시트, 차의 어떤 그 이상 경고를 이 시트를 통해서 몸으로도 전달을 받게 됩니다. 왼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갈 테고요. 자,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약간 차선 안에서 왼쪽으로 가서 붙었다가 다시 밀려서 오른쪽으로 나오고, 오른쪽 차선 밟으면서 다시 왼쪽으로 밀렸다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는 약간은 차선 안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네요. 정확하게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자, 주행 모드는 자, 투어 스포츠를 온로드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프로드와 트레일 모두가 더해지죠. 그래서 어떤 그 주행 모드 선택의 폭은 제한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스포츠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저 거칠게 드러나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는데, 야, 아무래도 이 상당히 시트 포지션이 높은 가운데 고속 주행을 하는 게 상당히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버스 타고 고속 질주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편안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어색하고 긴장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차 타고 고속 질주하는 것은 권할 일은 못 되지 싶습니다. 그래도 아주 잠깐 어떤 느낌일지요. 달려봅니다. 바람 소리를 오히려 덮어버리는 박력 있는 엔진 사운드를 따라서 속도가 높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차체 높이가 있어서 고속 주행하는, 고속 질주하는 느낌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안정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자체 높이가 있으니까요, 버스를 운전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는 게 이 차에는 더 잘 어울리는 주행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을 살짝 흔들어 보는데 차가 좀 낭창거린달까요, 약간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27550R 22인치의 타이어를 앞뒤로 적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 전자식 LST,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적용하고 있고요. 워낙에 대배기량이죠. 글라이딩 모드로 타력 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엑셀 오프에서 동력 소모 없이 움직일 때에는 8기통 중에 4기통 4개 실린더를 비활성화 시킵니다. 작동을 멈추고 4개의 실린더로만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대비기량의 단점, 연비가 될 텐데요. 그 연비 효율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만회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스펜션의 응답성이 상당히 빠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마그네틱 자성을 가진 서스펜션을 사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 서스펜션의 강도를 부드럽게 혹은 강하게 순간적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죠. 자,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인데요. 차체 높이를 75mm까지 차체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하차 할 때는 좀 낮춰주고요, 주행할 때 낮춰주고, 오프로드에 올라서면 좀 더 높여주고, 그래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전방 보행자 긴급제동 및 전방 충돌 경고, 후방 보행자 경고, 후방 통행 경고, 앞좌석 안전벨트 자동 조임 시스템 등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차선 유지 보조, 자동 주차 보조, 오토 홀드, HD 서라운드 비전, 이런 부분들이 센서와 카메라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자, 가속을 하면 이런 엔진 사운드, 자연흡기 엔진의 이 엔진 사운드, 이런 엔진 사운드 요즘 참 듣기가 힘들죠.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 엔진 사운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아무래도 426마력의 힘이 절대 부족한 힘은 아니죠. 넘치는 힘, 강력하게 드러낼 줄도 압니다. 비도 살짝 내리고 안개도 끼어 있는 자유로입니다. 자, 쭉 속도를 올려서 제동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안전띠가 몸을 꽉 조여주죠. 비상등은 따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차체가 높죠.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숙여지는 거 숨길 수는 없는데, 안전띠가 몸을 꽉 조이면서 승객의 몸을 일단 보호해 준다 라는 얘기고요. 다만 비상등이 깜빡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마지막 순간에 차가 출렁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차체의 느낌, 이 제동하는 순간에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자,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마그네틱 라이드 서스펜션, 22인치 타이어, 높은 차체, 사륜구동 시스템, 어떤 특성을 보일지요.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아무래도 차체는 조금 기우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없이 비교적 뉴트럴한 조향의 느낌 유지하면서 코너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높이가 있으니까 차체의 높이에서 오는 어느 정도의 불안정한 느낌, 좀 기우는 느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지만 또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주행의 즐거움,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차 판매 가격 1억 5천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가격이죠. 1억 5천.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 그리고 인테리어의 수준, 차체 사이즈, 이런 부분 감안해 보면 그 가격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아메리칸 럭셔리 풀사이즈 SUV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역시 가장 미국적인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듯 하네요. 아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서둘러서 좀 몇 차례라도 시속 100km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차 공차 중량 2785kg입니다. 426마력이죠.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6.5kg 정도 될 텐데요. 7초 전후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어컨 끄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갑니다. 투휠 드라이브로 세팅을 하고요.
자, 서서히 힘을 끌어 모아서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반응인데요. 하나, 둘, 셋. 소리는 되게 커지는데 속도는 천천히 나중에 쫓아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리가 앞서 달리고 차체가 뒤쳐져 쫓아가는 그런 가속감입니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를 해봤습니다. 차근차근 속도를 높여서 가속하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자, 네,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어떻게 나왔을지요?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올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6.5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연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죠. 최대한 경제운전을 통해서 이 차의 연비 최고 수준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립 2를 재설정하고요. 트립 2를 재설정하고 주행 모드는 투어 모드로 갑니다. 구동은 EWD 후륜 구동 시스템을 선택을 했고요. 에어컨 23도로 풍량 1단계 최소한의 조건으로 에어컨은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췄죠. 엔진 오토 스탑이 일어났습니다. 스티어링 휠 잠기지 않고요. 또 하나 엔진 비활성화 시스템이 있죠. 8기통 중에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엔진 부하가 크지 않을 때에는 8개의 실린더 중에 4개의 실린더만 활성화시킵니다. 엔진 효율 최소한으로나마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죠. 비가 올 듯 말 듯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고요. 비는 올 듯 말 듯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갑니다. 빗줄기가 점점 세지고 있죠.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잠시 후면 자유로 벗어나서 행주대교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11.8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비가 제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교통체증이 심했고요.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9.2km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도심 주행 이어가겠습니다. 비오는 강남의 도심 교통량이 무지 많은데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입장에서는 일진이 안 좋은 거죠. 복불복입니다. 일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해 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을 할 텐데요. 이제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8.6 기록을 했습니다. 자, 56.2km를 달려왔고요. 평균 연비 리터당 8.6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차 공인복합 연비 6.5죠. 리터당 6.5km를 가는 공인복합 연비인데 8.6km다. 리터당 2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였습니다. 두 자릿수 연비는 만들지 못했고요. 공인복합 연비 대비 리터당 2km 정도 더 가는 수준에서 연비 테스트 정리하겠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6.2km 달려온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연비 리터당 8.6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버튼을 눌러서 2열 시트를 접을 때 거칠죠.
상당히 거칠게 접히는 느낌,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좀 반감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이쿠, 사람이 놀랄 정도인데요. 상당히 거칠고 투박하게 시트가 접히는데 좀 더 부드럽게 천천히 접혔으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트 접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엔진의 효율성인데요. 6.2L의 대배기량,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배기량이죠. 연비도 리터당 6.5kg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426마력의 힘이라고 한다면 굳이 6.2L가 아니어도 좋을 텐데 말이죠. 물론 에스컬레이드가 갖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 상징적인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6.2L 대배기량을 사용한다는 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과 출력, 너무 효율을 무시한 그런 엔진 세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배기량에 비해서 출력은 좀 부족하고요. 출력에 비해서 배기량은 너무 큽니다. 특히나 6.2L의 배기량, 국내에서는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을 매기게 되죠. 자동차 세금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1L 엔진 올라가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이런저런 그런 불편함 또한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큰 덩치도 사실은 때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왕왕 있죠. 주차장에 차 댈 때도 눈치가 많이 보이고요. 좁은 골목에 드나들 때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워낙에 이렇게 크게 만든 차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타야겠지만, 또 타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시승을 했습니다. 실내에서 느끼는 38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죠. 아주 선명한 화면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 위풍당당한 덩치, 도로 위에서 달릴 때 다른 차들을 압도하는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V8 6.2L 426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10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 엔진의 힘을 그래도 부드럽게 잘 조율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기량에 비해서 엔진 출력 조금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426마력의 힘 자체가 절대적인 힘이 절대 약한 힘은 아니죠. 또한 아메리칸 럭셔리 SUV답게 약간 소프트한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 이 차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풍당당한 아우라를 가진 이 덩치, 미국에서라면 모를까 한국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없잖아 있죠. 좁은 골목, 주차장, 이런 도심의 길에서 이 큰 덩치는 때로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된 이 차의 가격,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인 만큼 브랜드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